예, 지수함수, 로그함수요. 1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보면 개념에 문제의 표현, 풀이의 해석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요 내용은 뭐냐면 출제자가 우리한테 뜬금없이 이상한 수학적 표현을 문제 속에 휙 던져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표현을 해석해서 아, 얘는 지금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겠지. 바로 그런 다양한 표현과 풀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식요. 뭔가 이상하게 써있네. 자, f의 x, f의 y는 f의 x 플러스 y일 때라는 이런 식을 출제자가 나에게 줬어. 자, 이 식에서 뭐의 향기가 느껴져? 아, 이거 뭐구나? 함수 이 fx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구나? 무슨 함수가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무슨 함수? 예, 그걸 해석을 못 해내면 문제를 푼다 못 푼다? 못 푼다예요. 자, 힌트를 좀 더 줘볼까? 예. 자, f의 y분의 f의 x는 f의 x-y 요런 힌트가 주어질 때 우린 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f의 kx는 fx 전체의 k제곱으로 바뀔 때 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f의 n분의 x는 n제곱은 f의 x로 해석될 때 예. 이런 조건들이 주어졌어요.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의 조건이 나왔어. 무슨 함수지? 아우, 찍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 아니면 뭔데? 지수함수 아니면 로그함수지. 무슨 함수 같아요? 무슨 함수? 지수함수다, 로그함수다? 지수함수예요. 이런 수학적인 표현이 보이면 얘는 아, 지수함수라는 얘기구나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a의 x 플러스 y제곱이라고 바뀌죠. 자, 두 번째 볼까요? a의 y제곱분의 a의 x제곱은 a의 x 마이너스 y제곱으로 바뀌죠. 세 번째, a의 kx제곱은 ax제곱 전체의 k제곱이라고 바뀌죠. 네 번째, a의 n분의 x제곱은 n제곱은 a의 x제곱이라고 바뀌죠. 맞습니까? 자, 제가 왜 지수함수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얘네들 어때? 그냥 막상 시험에 딱 나오면 처음에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개념집을 틈틈이 읽으면서 아, 이런 표현 나오면 지수함수를 언급하고 싶은 거야 라고 달달달 좀 기억을 해두셔야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fx 플러스 f의 y야. 얘는 뭐로 바뀔 것 같아? 이제 눈치가 생겼지? 무슨 함수를 언급할 거다? 선생님이 로그 함수. 얘는 뭐로 바뀔까? f의 xy로 바뀌겠죠. 진수끼리의 곱셈은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바뀐다예요. 또한 fx-f의 y는 로그끼리의 뺄셈은 진수끼리의 나눗셈으로 바뀐다 라고 해서 이런 식이 나온 겁니다. 또한 fx의 n제곱은 뭐로 바뀌겠어요? nfx로 바뀐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표현이 나오면 아, 우리는 로그 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얘는 약간 상황이 좀 애매한 녀석이지만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F1은요 로그 A의 1이 돼서 항상 0. 즉 F1이 0일 때라는 표현이 주어져도 아, 얘는 로그 함수인가 보네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얘는 꼭 로그 함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지. 그래서 요거 세 개는 로그 함수구나. 얘는 로그 함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윤여성 선생님이 안 적어줘도 이해가 되지? 네. 필기
하세요. 그래서 틈틈이 외워두십시오. 되셨죠? 네. 그리고 선생님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다음 주에 드릴게요. 그 교재 주신 건 다음 주에 드려서 책 만들어 드릴 거고요. 지금 요반이 미적분 2 진행반이어서 나 미적분 1 쪽에서 선생님 교재를 더 받아가지고 혹은 뭐 만든 교재를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영상 강의 쪽을 이용해 주셔서 필요한 교재를 받으시면 돼요. 뭐 확통이든 미적분 1이든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미적분 1을 나간다 그러면 미적분 1 교재는 선생님이 고반은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그 과정이 아닌 학생들이 이 과정의 교재를 받을 땐 영상 강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영상 강의에 대한 안내를 조금 드리자면, 선생님이 이번 겨울에 이런 케이스를 몇 번 이제 접했어요. 왜냐면 영상 강의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교재를 한꺼번에 한 달치 교재를 다 받았어. 그리고 한 2주 있다가 영상 강의 안 해요 이러면서 교재 반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재를 학생이 계속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한 2-3건 정도 돼서요. 영상 강의는요, 그 영상 강의만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38만 원씩 내고,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 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4권을 받았으면 중간에 저 그만둘래요 이래도 한 달치를 거의 직강 수업으로 따지면 다 받은 거니까 그냥 중도 환불이 안 되지만, 내가 2권만 받았는데 중간에 멈추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때는 환불 처리가 될 거예요. 근데 요 직강 수업을 들으면서 7만 원의 영상 강의를 이렇게 추가로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도의 그거는 그냥 한 달치로 다 나가게 될 거예요. 중도 환불 처리를 안 해드릴 거예요. 했더니 중간에 자꾸 교재만 받고 수업은 계속 듣는데 안 들어요. 전화만 주셔서 환불 처리만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에 뭐 확통, 미적분만 보나요? 요거는 미적분 1, 요 앞부분에 시험 범위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교재는 다 받아가실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영상 강의를 선생님 신청할 테니까 교재 주세요 라고 문자를 남기시면 다음 주에 선생님이 교재를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걸 금요일 이럴 때 주면 되게 힘들어요. 그 교재 한 권 만드는데 한 권에 30분씩 걸려요. 네, 그러니까 막 애들이 겨우 30분 내 거 한 권이 아니고 선생님이 그렇게 만드는 교재가 수십 권이야. 그죠? 그러니까는 미리 좀 한 수요일 적어도 뭐 일찍 연락을 주시면 주실수록 좀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시험의 기본은 뭔데요? 고등학교 수학 시험의 기본은 학원 수업이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 수업이에요. 내신이에요. 물론 선생님 성향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풀어주는 어떤 교재들 있지? 그 녀석들 몇 번씩 풀어봐야 돼? 3-4번씩 푸는 게 기본이야. 수학 같은 경우는. 완전 씹어먹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대건가 학생들 좀 어려운 문제를 너무 그냥 휙휙 넘기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 나의 부족한 점이 그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선생님이 개념을 다 가르칠 수는 없어요. 왜? 너무 드문 확률로 나오는 개념들도 너무 많고 그것까지 다 가르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선생님들에 따라서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서 개념이 100개 정도 차이가 나요. 한 학기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250개를 가르치는데 어떤 선생님은 150개밖에 안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더 많이 가르쳐가지고 나는 이것만 1년 동안 하나만 가르쳐 500개 가르칠 거야. 이것도 가능한 게 수학이야. 근데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의 기본 개념으로도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보면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는데 이런 개념이 있네라고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들은 나중에 수능 모의고사에서 몇 번을 풀기 위한 훈련이야? 29번, 30번을 풀기 위한 훈련이 되는 베이스예요.
그래서 내가 고득점으로 가고 싶다면 어려운 문제도 빡세게 잡고 보고 반복해서 계속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풀자. 대보고 예. 열심히 해오도록 하자.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잠시만요. 딴 개념집에 들어있구나. 선생님이 안 붙여놔서. 아마 수학 원반에 들어있을 확률이 높겠군요. 여러분 책 없어? 그냥 넘어갔어요? 네. 에이씨. 잠시만요. 개념집이 하나가 빠졌구나. 아, 이거 빠졌네. 혹시 너희들 뭐 뒷페이지 여백 이런 거 있니? 아, 없지. 맨 뒤에 있어요. 예, 아니야, 맨 뒤가 아니고 이 16페이지 밑에 여백 있죠? 맞습니까? 예, 그 여백에 죄송하지만 필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요거 잘 보이게 좀 선생님 확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주워드릴게요. 네, 보이십니까? 예, 요 내용을 조금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A개가 B시간마다 C배가 된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개가 1시간마다 2배가 된다. 뭐 이런 표현은 전혀 문제가 없어. 왜? 1시간 지나면 2개, 2시간 지나면 4개, 3시간 지나면 8개 될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A개가 5시간마다 7배가 된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라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문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A개가 B시간마다 C배가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N시간 후에 도대체 몇 개가 됐을까를 계산해야 되는 경우 있죠? 그때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몇 개였어요? A개였어요. 그런데 얘가 몇 배가 됐어요? C배가 됐어요. 그래서 C 씁니다. 그런데 B시간마다 라고 나오면 B분의 1을 붙이시고 여기에 N을 이렇게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N시간 후에는 C의 B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A개만큼의 개수가 된 겁니다. 자, 이 녀석을 가지고 훈련해보자. 맨 처음에 A개였는데 2배가 됐대요. 그럼 1을 곱해줘야죠. 자, 1시간마다 1분의 1 곱하기 N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 굳이 저렇게 적어야 돼요? 나는 그냥 2의 N제곱 곱하기 A라 적으면 안 될까요? 얘를 이렇게 적어버리면 밑에 있는 녀석이 훈련이 안 돼서 고의로 저렇게 적는 거야.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보자. A개가 있어요. 3배가 되니까 3 곱했어요. 1시간마다니까 1분의 1 곱하기 N 해주시면 됩니다. A개가 있어요. 3배가 됐대요. 2시간마다니까 2분의 1 곱하기 N 해주시면 됩니다. 자, A개가 있어요. 7배가 됐대요. 5시간마다니까 5분의 1 곱하기 N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A는 B시간마다 C배가 된다. 뭐예요? A개가 있어서 N시간 후에 A개는 C배가 됐다. B시간마다니까 B분의 1 곱하기 N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만큼의 개수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문제 종종 어디에 사용됩니까? 박테리아 문제 이런 데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되셨습니까? 아직? 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문제를 하나 풀어볼 텐데요. 얘는 안 적으셔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건이 다른 두 배양기 A와 B에 박테리아를 넣었더니 배양기 A에서는 박테리아가 1시간마다 2배로 늘어났고 배양기 B에서는 박테리아가 3시간마다 4배로 늘어났다. 일정한 수의 박테리아를 두 배양기에 똑같이 넣었을 때 두 배양기에 있는 박테리아 수의 합이 처음 수의 40배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인지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몇 시간 후, 미지수 하나니까 식 하나 필요하죠? 그런데 뭐래? 예, 박테리아 수의 합이 처음 수의 40배라고 나왔어요. 미지수 하나, 식 하나. 우리는 이 문제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N시간 후에 A 배양기에 있는 박테리아 수를 계산해 볼 겁니다. 자, 그런데 A에서는 1시간에 2배로 늘어났지. 맨 처음에 박테리아 A개가 있었다고 치자. 2배로 늘어났다라고 했으니까 2배, 2를 곱해주시면 되죠? 근데 1시간마다니까 1분의 1에 N만큼의 박테리아가 생겼어. 자, 배양기 B를 봤더니 3시간마다 4배로 늘어났대요. 자, 맨 처음에 A만큼의 박테리아를 넣어줬다. 얘가 4배가 됐다. 그런데 3시간마다니까 3분의 1 N이라고 써줬다. 그런데 요거 두 개를 합한 것이 처음 수의 40배가 됐다예요. 여기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 80A예요. 왜? A. 맨 처음에 2A로 시작했거든, 각각. 그래서 2A에 40배니까 80A. 요 녀석을 주의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학생이 여기에서 40A 이렇게 적어서 틀리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딱 봤어. 나는 뭘 구하는 거야? 몇 시간 후인지 묻고 있으므로 N을 구하는 거죠. 근데 딱 문제를 봤더니 모든 항이 A를 다 가지고 있네. A로 양변을 나눠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식을 정리했더니 2의 n제곱 플러스 4의 3분의 1의 n제곱은 80이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딱 보니까 치환하는 문제지. 맞아요? 뭐를 치환하면 우선 얘는 지수 방정식이에요. 왜?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 지수 방정식. 지수 방정식 문제 기본은 뭔데? 1. 모든 문제 풀이법. 지수로 구해 모든 문제 풀이법. 1. 미수 통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수 통일이에요. 미수를 몇으로 통일하면 좋겠다? 2로 통일하면 좋겠죠? 그래서 2의 n제곱 플러스 2의 3분의 2 n제곱은 80이야 라는 식이 나왔어요. 누구를 치환하면 좋을까? 2의 3분의 1의 n제곱, 즉 3분의 n제곱을 치환하시면 좋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선 치환을 할 때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얘가 t가 돼버리면 여기에서 뭐가 돼버립니까? 막 세제곱근 이런 게 나와. 너희들은 세제곱이 좋아? 세제곱근이 좋아? 세제곱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3분의 n, 2의 3분의 n제곱을 t라고 치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t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t의 세제곱 플러스. 이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t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80은 0이라는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됐어요. 자, 고차 방정식의 해법은 무조건 인수분해입니다. 그리고 이 인수분해의 대부분은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 이용해서 푸는 경우지. 자, t자리에 대입해서 0으로 만드는 t값을 찾고 싶어. 어떤 수가 보입니까? 4가 보이지. 왜? 64, 16, 80. 그래서 조립제법 씁니다. 3차, 2차, 1차, 상수. 그리고 여기에 4 집어넣으면 1, 4, 5, 20, 80, 0이라고 나와서 이 식은요. t-4의 t의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20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선 t는 4라는 실근이 나오지. 자, 요 녀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실근이 나오나? 판별식 써볼 거예요. b의 제곱 25 마이너스 4ac 했더니 얘 0보다 작네? 허근이네.
근데 우리가 구하는 이 n시간은 허수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므로 t는 4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t가 아닌 n이지. 그래서 이제 n을 구할 거예요. 이 녀석으로 바꿉니다. t 자리에 2의 3분의 n 제곱을 넣었어요. 갑자기 4를 뭐로 해석하고 싶다? 2의 제곱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n은 몇 나오겠습니까? 6. 6시간 후에는 박테리아 수가 처음 수의 40배가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푸시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우선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은 약간 까다로운 실수를 하기 쉬운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뭐부터 배운다?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요. 숙제는요, 너희들의 선택이야. 다음 주에 내도 되고, 다음 주에 안 내도 돼요. 내가 시험 준비하거나 좀 바쁜 사람은 다음 주에 안 내도 돼요. 근데 아직 대공부는 너희 좀 많이 남았잖아? 내면 좋겠다. 그리고 용고 같은 경우는 안 내도 돼요. 대신 너희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여유가 있잖아. 우리 5월 12일에 볼 거니까, 그치? 그러면 그 5월 12일 전에 밀린 숙제를 다 부지게 다 해서 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보도록 할 거예요. 지수방정식부터 채우도록 하자. 자,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 그럼 지수부등식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부등식. 엄청 쉽죠? 자, 지수방정식이건 지수부등식이건 모두 어떻게 푸냐면요. 옆으로 화살표 빼서 지수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 지수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지수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수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 1. 지수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 1. 뭐야? 얘들아, 개념집 좀 읽자. 미수 통일이에요. 미수 통일. 한마디 좀 잔소리 좀 하고 가자. 너희들 성적 엄청 막 팍팍팍 올리고 싶으면 이거는 서울대 애들은 되게 잘하는 진실 중에 하나야. 이 진실을 깨닫게 되면 너희들 서울대 갈 수도 있어요. 공부는요, 얕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무식한 게 제일 빨라요. 무식하게 하는 공부만큼 빠르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무식한 게 힘이야. 공부에서만큼은. 자, 선생님이 20번을 읽으라 할 때 이게 한꺼번에 20번을 읽으란 얘기는 아니야. 너희들이 수능시험장 가기 전까지만 20번을 읽으면 돼. 하지만 지금은 10번까지는 읽어주시란 얘기예요. 좀 개념이 머릿속에 있으면 문제가 달라 보여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공부를 하자. 선생님은 서울대 가서 나도 무식했지만 나보다 더 무식한 놈들 되게 많이 봤어요. 어떤 놈들? 이런 놈들. 선생님이 봤던, 선생님도 무지 무식한 편인데 이런 친구 본 적이 있어요. 얘기했어요. 야, 우리 그 학점 1등 하는 사람한테 2, 3등이 피자 쏘자 이래가지고 셋이서 친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동기 중에. 셋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한 놈이 전부 다 거의 올A를 맞는 거야. 올A가 아니라 A+을 맞는 거야. A+은 감동 점수거든요. A는 너 진짜 잘한다 이러면 줘요. A+은요. 야씨, 얘를 A+를 안 주면 누굴 줘? 얘 완전 감동인 학생이야. 이래야지 받는 점수여서 A+은 맞기가 되게 힘들어요. 학점으로. A+ 거의 다 맞은 거야. 야, 뭔 짓 했어? 이랬더니 그 친구가 했던 짓은 단 하나였어요. 보고서 한 학기 동안 3개를 내라고 요구를 했는데 자기 10개 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씨, 나 3개 내라 그랬는데 10개 냈어? 이런 무식한 놈을 봤나? 근데 얘를 A+를 안 주면 누굴 줘?
이래서 A프를 받은 거예요. 그런 거야. 남들이 보면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그게 제일 강력하고 빠르다? 그 친구가 바로 선생님이 되게 좋아했던 그 친구예요. 전교 40등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공부해서 전교 1등으로 졸업해서 서울대 왔던 친구. 되게 무식한데 대단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 이런 짓도 막 하고 이랬어요. 정말 무식했던 게 뭐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자기가 뭘 해야 되겠대. 그래서 제주도로 갔어. 그래서 제주도에서 제주도에 말 많잖아요. 그 말을 타고 배 내리지 않고 서울까지 왔던 친구야. 되게 특이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멋있는 친구기도 했어. 남들이 보면 약간 또라이지? 예, 제주도에 있는 말을 타고선 누군가 후원을 좀 해줬겠지. 후원해 주시면 나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선 제주도에서 말에서 내리지 않고 서울까지 이제 계속 말을 타고 온 거예요. 배에 말을 싣고 막 이래가지고 힘들게 왔던 친구인데 한편으로는 또 되게 멋있는 친구였어요. 막 여자친구 사귀잖아? 그러면은 어느 날 초대를 한다? 그 친구가 음악을 되게 잘했던 친구였거든요.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음대 여자친구 사귄 거야, 어느 날. 그러더니 어느 날 초대장을 보내는 거야. 누나 와줘요. 이래가지고 뭐야 이랬더니까 여자친구랑 100일이에요. 그래? 이래가지고 갔더니까 뭐지? 그 7층에 어떤 카페 같은 게 있는데 그날 그 카페를 통으로 빌린 거야. 다 빌려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랑 자기 여자친구 아는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여자친구랑 둘이서 온갖 별별 희한한 악기 다 꺼내들고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100일이라고. 멋지지 않나요? 예, 그랬던 친구 있었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또 생각나는 거 하나 말하자면 선생님은 도박을 되게 못해. 예를 들어서 막 보통 곰스톱, 하트 이런 거 친다 그러면 선생님은 마인드가 그래 2만 원만 잃어주자 딱이 뭘까 이러고 들어가거든요. 정말 못 쳐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딱 첫 판에 이제 첫 판에 몇 천 원 있고 두 번째 판에 100점이 넘어간 거야. 그 친구가. 뭔지 알아요? 막 고두리에 고수 많지는 순진한 학생들이라서 모르지. 근데 그런 게 있어. 막 고두리에 강박에 피박에 뭐 이래가지고 온갖 거 다 붙어 있어서 나는 핫토장 한 3-4장 있고 걔 쪽에 핫토장 다 가 있고 막 거기에 쓰리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100점 넘어가지고 이제 난 2만 원만 까주려고 그랬는데 막 10만 원 넘어가서 야 2만 원으로 퉁치자 이러면서 야 근데 너는 무슨 핫토를 걔는 패를 다 보는 거예요. 패를 남이 가진 패를 보지 않고도 뭘 가지고 있을 거라고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너 이거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자기 여자친구네 집에 놀러 갔더니 나이 드신 할머니가 계셨대. 근데 그 할머니가 매일 심심하니까 핫토를 이렇게 펴가지고 막 하면서 핫토를 치자 그래가지고 한 번도 핫토를 쳐본 적이 없는데 3개월 동안 그 할머니하고 매일매일 핫토를 쳤다는 거야. 그러고 났더니 남의 패까지 이제 핫토를 다 깬 거예요. 모든 패를. 그래가지고 남의 패를 다 입어서 한 번에 104점인가? 뭐 그래서 나왔던 그런 희한한 친구 있었어요. 근데 멋지지 않냐? 한편으로는. 그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그런 거 하면 돼요. 그 친구가 아마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소개서를 써주거나 자기소개서 지도하거나 진로교육 있지. 학교에서 가끔 진로교육 강사 오지 않아요? 네. 있지? 그런 진로교육 강사로 이제 일을 하는데 되게 몸값이 비싸서 엄청 좋은 학교들만 진로교육 학교 다니고 있어. 뭐 하나고 뭐 이런데 뭐 되게 좋은 학교들이 몇 개 있으면 한일고 하나고 뭐 이런 좋은 학교들만 이제 다니면서 진로교육 해주고 이제 그 뭐지? 학종 준비 시키는 거죠. 그것만 전문적으로 이제 준비시켜주는 그런 거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 요 녀석 보도록 하자. 1. 미수 통일이에요. 자, 그런데 미수가 통일이 안 됐네? 이때 지수 형태는 미수를 어떻게 통일시킵니까? 하나도 안 외우는구나. 너무 슬프다. 너 문제만 푸니? 그건 아니야, 얘들아.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단, 양변의 로그를 취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지. 식의 형태가 어떤 구조여야 돼? 단항식은 단항식.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단항식은 단항식이에요. 자, 로그 형태는요. 미수를 통일하기 위해서 어떤 걸로 사용하면 돼? 우리 이거 안 배웠니? 배웠니 안 배웠니?
너무 모르니까 밑변환 공식이에요. 갑자기 나도 이거 이렇게 못해? 밑변환 공식 있네. 7페이지에 예, 지수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 앞에 7페이지에 우리 다 배웠다? 밑변환 공식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있지? 지수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 공부 좀 하자. 자, 세 번째. 자, 이제 읽었으니 알겠지. 3번은 뭐예요? 시작! 식의 특징을 이용한 치환 되겠습니다. 자, 식의 특징을 이용한 치환. 얼마나 간단해. 지수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